안녕하세요. 헝그리 정신입니다. 오늘은 저희 보통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의 보통날, 그런 서민의 일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각자의 일상은 마치 나 하나쯤 없어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너무 잘 굴러가죠. 뉴스를 한번 볼까요? 어느 지역에서 화재가 나 몇십 명이 막 사망했다는 소식,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는 이야기, 우리는 클릭 한번 하고 잠시 고개를 끄덕인 뒤에 다시 우리의 하루로 돌아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깊이 생각하지도 않아요. 혹시 누군가는 나 없으면 우리 가족은 안 돌아가, 나 없으면 이 회사는 망해, 이렇게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뭐 능력자거나 이러면.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잠시 삐걱대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다시 굴러가고 사람들은 또 살아가요. 또 다른 사람들로 대체되고, 회사는 타인에게 우리는 아무리 소중해도 결국 그냥 타인일 뿐입니다. 회사에서는 우리는 그냥 부품일 뿐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왜 이렇게 아둥바둥 저 같은, 여러분 같은 그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동력은 뭘까요? 결국 각자는 자기만의 중요도 순서를 정해서 그 안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꼽는 삶의 핵심 가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명이나 목표, 건강, 가족, 돈, 그리고 시간. 하나씩 이렇게 가지를 치더라도 결국 이 5가지 안에서 모든 고민과 감정이 파생됩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가 워낙 비교에 익숙하다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좌절과 후회, 불안과 자책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울, 과로, 고독, 좌절 같은 단어들이 우리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먼저 입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와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서 피가 마르도록 노력합니다. 인서울대학,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리면 달릴수록 결과가 항상 좋은 거는 아니에요. 대부분 인서울대학교를 원하죠, 입시 때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목표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피나게 노력했다는 거지 노력 자체가 완성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노력은 그저 기본값일 뿐이니까요. 누구나 다 노력합니다. 시험은 근데 단 한 번이고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운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지방대를 간다거나 뭐 전문대를 간다거나 다른 일을 해본다거나. 뭐 지방대면 어떻습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삽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소개서를 쓰고 인턴을 하고 토익 시험, 토플, 뭐 토익 스피킹, 오픽 수십 번 치고 대외활동, 공모전, 학점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니다. 저도 취업 준비를 할 때 토익을 진짜 20번은 친 것 같아요. 매주 일요일마다 엄마 차 타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처음엔 서류 하나 쓰는 것도 막막한데 20개, 30개, 막 70개, 저는 90개까지 한번 써봤거든요. 그런데 붙는 서류는 고작 몇 개. 근데 붙으면 또 AI 역량검사, 면접 준비, 그리고 또 탈락. 가장 힘든 거는 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이번에 떨어지면 그냥 포기하자, 마음이 완전 꺾이는 순간 이상하게도 별 기대 없이 넣었던 회사에서 합격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장을 내가 선택한 곳이라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운명처럼 붙잡고 다니게 됩니다. 연애와 결혼도 비슷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날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날 좋아하는 이 묘한 미스매치. 20대는 울고불고 매달리고 상처받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30대가 되면 그럴 에너지조차 없어요. 퇴근하면 녹초인데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에게 애써 나를 설명할 힘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얼추 잘 맞는 사람을 만납니다. 극적으로 막 사랑에 빠지진 않아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 완벽하진 않지만 다시 시간을 돌려도 이만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와 타협하면서 결혼을 선택합니다. 아이를 준비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자연 임신이 안 돼서 병원을 찾고 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받아듭니다. 왜인지 모르게 좋지 않은 결과, 의사는 시험관 시술을 권유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죠. 그러다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우리는 운이 좋았다. 회사 생활 또 어떻습니까? 좋은 상사도 만나고 막 절대 닮고 싶지 않은 상사도 만납니다. 억울하게 혼나기도 하고 막 뜻밖의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사 시즌에는 가장 기대했던 승진에서 누락되죠. 동기들은 막 앞서 나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서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러다 어느새 마지막 승진을 하고 나이가 들어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나 문득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퇴근 후에 무언가 해보려 합니다. 책을 펴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근데 영어 공부는 또 지루하고, 유튜브는 시작할 엄두도 안 나요. 결국 누워서 남이 만든 영상과 쇼츠나 보다가 두세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자책을 하죠. 오늘도 시간을 버렸구나.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주식으로 대박을 내고, 누군가는 사기를 당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서울에 집을 샀고, 누군가는 아직 출발선에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보면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 인생은 남 인생이고 나는 내 속도대로 가자. 그렇죠. 나이가 들면 몸도 달라져요. 병원 갈 일이 늘고 살은 쉽게 찌고 쉽게 빠지지도 않아요. 막
운동을 해도 부모님은 점점 연로해지고 친구들은 몰라보게 변합니다. 그래도 크게 아픈 것 없는 오늘에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건강, 가족, 돈, 시간 이렇듯 이 모든 거를 완벽히 만족하는 삶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끔 나는 그냥 보통의 삶을 사는 것 아닐까 스스로 작아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보통의 하루를 매일 버텨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바닥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거든요.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SNS 보세요. 남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나의 바닥과 비교하죠. 이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어쩌면 이 평범한 루틴이야말로 운이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얻은 것들 역시 가만히 앉아 생긴 건 아니었어요. 저도 일단 뭐라도 하려고 했고 포기하지 않았고 하루를 채워왔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죠. 조금씩 익숙해지고 나야 조금씩 나아지고 그러다 보면 더 큰 운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보통 사람에게 보통 날이란 더 나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운이 찾아올 자리를 미리 조금씩 비워두는 일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그 작은 희망이 오늘을 버티게 하고 내일을 살게 만드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그래서 무사히 하루를 좀 살아냈다면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속상한 일이 있었거나 그래도 버텨냈다면 오늘 하루를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보통의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값지고 미래에 더 큰 걸 만들어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